우리가 지금 1단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심리학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실천론 쪽의 이론들하고 일부 내용이 겹쳐요. 거기 여러분이 그 앞에 목차를 보시면 크게 정신역동 이론이 있고, 정신역동 이론에는 크게 네 사람이 나오죠. 가장 유명한 프로이트, 그 다음에 에릭슨, 좀 아래로 내릴까요? 에릭슨, 그 다음에 아들러에서 더 아래로 빼버릴까? 아들러, 그 다음에 융, 이런 네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보시면 인지행동 이론이잖아요.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지행동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별개의 이론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심리이론에서는 인지주의하고요, 행동주의를 따로 구별합니다. 근데 복제학에서는 아직도 인지행동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전혀 이질적인 이론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눈다면 인지주의 쪽에는 누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장 삐아제의 이론이죠. 삐아제라든가 이제 교육학에서는 비고츠키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리고 나서 별도의 이론으로서 우리가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어요. 행동주의 심리학. 여기 인지주의예요. 인지발달 이론이거든요. 그 행동주의 심리학 내용에 이제 누가 있어요? 우리가 파블로프, 손다이크, 그 다음에 스키너,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우리 내용에서 보니까 파블로프 있고 손다이크가 아마 빠질 거예요. 스키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봐보세요. 여러분 11페이지 보시면 삐아제 인지발달 나와 있죠. 행동주의로 가보세요. 파블로프, 스키너 나와 있죠. 이제 손다이크가 빠져있긴 하지만 원래는 손다이크도 넣긴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뺀다고 해요. 그러면 지워버릴까? 차라리 여러분 헷갈리니까. 파블로프, 스키너 이 두 사람으로 돼 있는 행동주의 심리 이론을 공부해야 한단 말이죠. 그럼 삐아제는 뭐라고? 인지발달 이론이라니까요. 이게 전혀 별개다.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묶어놨는지 모르겠다. 근데 또 뒤에 이론으로 가보잖아요. 3단원 실천론 쪽으로. 그러면 이 둘을 또 구별을 해요. 그러면 1단원에서도 애초부터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넣어놨다. 이 말은 아직도 우리 사회복지학이 이론적 정립이 취약하다 이 말이죠. 이론적 정립. 그래서 사회복지학 교수들이 빨리 이거 사회복지 우리 개론 쪽에서 좀 손을 대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사회복지학 이론이 확실하게 딱 깔끔하게 정리 확립되어 있지 않는 느낌이 납니다. 아마 한 5년, 10년 이상 또는 길면 20년 이상 좀 이론 정리를 해서 어떤 우리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적 틀이 좀 더 다시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론이 우리가 인본주의 이론인데요. 인본주의 이론은 그렇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인본주의 심리학인데 내 대표자가 메슬로우, 로저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메슬로우는 우리 행정에서도 좀 관련이 있어요. 동기부여 이론에서 동기부여의 5단계 있잖아요. 혹시 외우고 있어요? 그걸 외우셔야 돼요.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 사랑, 자존심, 존경, 자아실현해서 5단계로 나오는, 근데 그거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인본주의, 인간주의라는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을 정리하되 약간의 쓰는 용어의 차이 있죠. 그 정도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크게 비중은 많이는 없지만 가끔 나온다. 메슬로우 이번에는 이제 그 행정학 쪽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1단원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욕구 5단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계 이론 내지 체제 이론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사회 체계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일반 체계를 또 체계 또는 사회 체계에 혼용하기도 하지만 일반 체계, 그 다음에 생태 체계, 그 다음에 뭐가 있지? 가족 체계, 집단 체계, 문화 체계 등등등 있죠. 물론 이제 가족 체계는 우리가 뒤에 있는 저 실천론 쪽에서 이제 우리가 가족 뭐 결합이라든가 구조적 가족 치료라든가 이런 것과 약간 관련이 됐고요. 집단 체계 쪽에서 과거에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비중은 이것도 그렇게 많이 냈어. 근데 이제 세계 이론에서 기본은 일단 일반 체계를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태 체계를 추가하고 나머지 체계 이론들을 이제 옵션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문화 체계는 제가 알기로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복지사 1급에서나 나오지. 집단 체계나 가족 체계는 뭐 간단하게 알아둘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거기 보시면 사회 체계, 가족 체계, 집단 체계, 문화 체계 해서 뭐 챕터 절을 나누고 있지만 비중은 크게 없으니까 그냥 전반적인 체계 이론으로 잡아놓고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보면은요, 4덩어리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뒤에 실천론 및 실천기술론과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역시 정신역동 이론. 이 네 사람 다 의미가 있고 특히 프로이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릭슨이죠. 그 다음에 아들러 융은 이들에 비해서 비중은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그걸 네 사람 알아둬야 돼요. 복지사 1급에서는 삐아제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우리 저 공무원 복지학 시험에서는 삐아제는 살짝 비중이 떨어져요. 물론 우리 시험에서 이번에 국가직에서 뭐 6세에서 12세의 아동기에 해당하는 발달 단계, 그럼 삐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가 4단계란 말이에요. 감, 전, 구형, 감각, 운동기, 전조잡기, 구체적, 형식 조작기인데 형식적 조작기가 지문에 나왔어요. 틀렸죠? 형식 조작기는 11세 이후고 여기가 02, 27, 71, 71세인 구체적 조작기가 아동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단계는 우리가 이제 외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고 비중은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근데 행동주의 심리학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 이론 가장 대표자가 스키너고 시작은 파블로프잖아요. 알아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성격 발달 쪽이거든요. 정신역동 저쪽이. 저쪽하고 이쪽이 그 보는 심리 이론의 흐름 분야가 달라요. 서로 비판하고 있고. 사실 이게 인지 발달도 이 세 개의 이론이 서로 자기 나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서로 자기 나름의 위치를.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도 하나의 큰 흐름이긴 하지만 시험에서 그 비중은 역시 떨어진다. 이번에 메슬로우 언급이 됐지만 오히려 체계 이론 있죠. 이 체계 이론 쪽을 잘 정리해. 뒤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체계 이론이에요. 체계 뒤에서 언급이 되고 행동주의 심리학 중요하고 요것들이 중요하다. 요것들 뒤에 이제 실천론 쪽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1단원의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이제 뼈대 잡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보통 개별 하나하나의 이론으로 많이 포커스를 두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고 가능하면 어떤 큰 틀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여기에는 크게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있어. 근데 이 정신역동 이론에는 이렇게 4명의 학자들이 나와. 우리는 복지학이니까 학문이니까. 인지행동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나의 큰 이론으로 묶여져 있지만 실은 인지발달하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 이질적 이론으로 돼 있어. 여기 이게 빠졌다. 행동주의하고 인지주의 한 중간에 위치하는데요. 별개의 이론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어요. 반두라 이론. 얘는 행동주의 쪽에 있지만 약간의 인지주의를 결합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반두라 이론.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는 인간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각각의 단어 정리. 체계 이론에서 사회 체계 내지 체계 이론이 시험에서 상당히 나름 좀 비중이 있다. 그걸 응용한 게 생태 체계고 나머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어떤 학문이든지 행정학이든 교육학이든 복지학이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회과학이잖아요. 사회과학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 큰 틀입니다. 교육학도 거의 이 내용의 범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심리학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4개의 기본 틀로 1단원이 돼 있다. 1단원 책 페이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디냐면은 봐볼까요? 1, 2단원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단원에서 우리가 천천히 진도를 진행해 나가고 페이지 몇 페이지요?
23페이지로 끝나잖아요. 근데 뒤쪽은 제가 또 많이 하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이게 천천히 해 나갈 거예요. 특히 프로이드, 에릭슨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가 항상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하잖아요. 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온 이 이후의 사람들 있죠. 여기가 이제 신프로이드 학파예요. 신프로이드 학파. 프로이드에 기반하되 프로이드의 단점을 극복하고 비판하면서 한 차원 더 올라가고자 하는 자기들의 방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